칼날 위에 도장. 을사늑약 그날 밤의 기록. 프롤로그 운현궁의 그림자. 1905년 11월 17일 새벽. 덕수궁 중명전 앞에는 일본 헌병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총검의 차가운 날이 달빛에 반짝였다. 궁궐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지만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고종 황제는 어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니, 손만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도 숨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대원군께서 계셨다면.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운현궁은 이제 텅 빈 권력의 잔해일 뿐. 그 누구도 고종을 도울 수 없었다. 밤 10시, 중명전의 문이 열렸다.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섰다. 일장 이토 히로부미의 방문. 폐하. 이토 히로부미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예의는 가면일 뿐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오늘 밤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고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토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조선은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일본 제국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 고종이 차갑게 물었다. 그것이 보호인가 삼킴인가? 이토의 미소가 사라졌다. 폐하 시대를 읽으셔야 합니다. 영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모두 우리 일본의 조선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세계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는 결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토는 창밖을 가리켰다. 궁궐을 포위한 일본 군들이 보였다. 폐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장 대신들의 회의. 자정이 넘었다. 중명전의 회의실에는 7명의 대신들이 모여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탁자 맨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여러분, 이것은 조약입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침묵.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상룡 대감. 이토가 한 대신을 지목했다. 대감께서는 개화파이시지 않습니까? 일본과 손잡는 것이 조선의 미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상룡은 고개를 떨구었다. 외교권 위임은 나라를 파는 것과 다름없소. 그렇다면 대감은 거부하시겠습니까? 이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감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쿄에 유학 중이죠. 참 총명한 아이더군요.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한상룡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협박이요? 협박이라니요? 걱정입니다. 진심 어린. 이토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다. 삼장 이완용의 선택. 내가 서명하겠소.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섰다. 외부 대신 이완용이었다. 고종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이완용, 그대가. 폐하. 이완용은 고종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신은 현실을 압니다. 일본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러시아도 졌고 청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저항하면 조선은 멸망합니다. 차라리 살아남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살아남는 길? 고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라를 팔아서 사는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은 나라보다는 살아있는 보호국이 낫습니다. 이완용은 일어서서 조약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다. 이완용.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마치 피처럼. 사장 도미노처럼 무너지다. 이완용의 서명 이후 대신들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제수는 이토의 약속을 믿었다.
일본은 조선을 보호할 것이며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박제순, 이근택은 두려웠다. 궁 밖에 일본군들이, 총검들이,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차가운 눈빛이. 이근택, 이지용은 계산했다. 어차피 조선은 끝이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쪽에 붙는 것이 현명하다. 이지용, 권중현은, 그는 그저 따랐다. 다른 대신들이 하니까 자신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중현, 5개의 이름, 5개의 도장. 그것으로 나라는 팔렸다. 오장고종의 절규. 안 돼. 그 조약은 무효다. 고종이 외쳤다. 그는 어좌에서 벌떡 일어나 조약서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황제다.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조약도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헌병들이 고종을 가로막았다. 폐하, 진정하십시오. 이토 히로부미가 말했다. 이미 대신들이 서명했습니다. 조약은 성립되었습니다. 나는 어세를 찍지 않았다. 황제의 도장 없이는 무효다. 그럼, 안타깝군요. 이토는 조약서를 집어들었다. 어세가 없어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세계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종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폐하께서 저항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고종은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6장 새벽의 비보. 1905년 11월 18일 새벽 4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한양 거리는 아침부터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을사오적을 죽여라. 나라를 판 역적들이다. 이완용의 집 앞에는 피 묻은 벽보가 붙었다. 국적 이완용. 박제순의 집에는 돌이 날아들었다. 종로거리에서는 한 노인이 절규했다. 나라가 망했다. 조선이 망했다. 그리고 그는 자결했다. 거리 한복판에서 7장 최익현의 결단. 전라도 태인. 유학자 최익현은 소식을 듣고 방성대곡했다. 이럴 수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는 제자들을 불렀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비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의병을 일으킨다. 1905년 12월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켰다. 그의 경무는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비록 미천한 몸이나 의를 위해 죽음을 택하노라. 나라를 판 역적들을 벌하고 외적을 몰아내자. 하지만 일본군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최익현은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단식 끝에 순국했다. 8장 고종의 마지막 카드 헤이그.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고종은 비밀리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가서 세계에 외쳐라. 을사늑약은 강제로 맺어진 것이며 무효라고. 조선은 아직 독립국이라고.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 도착했다. 하지만 만국평화회의는 그들의 참석을 거부했다. 일본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준은 호텔방에서 절규했다. 우리는 외칠 곳조차 없단 말인가. 그리고 그날 밤 이준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국했다. 향년 44세. 유언은 간결했다. 나라를 구하지 못한 죄를 사하라. 9장 강제 퇴위. 1907년 7월 20일 일본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폐하께서는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셨습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고종은 눈물을 흘리며 어좌에서 내려왔다. 아들 순종이 그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순종은 허수아비 황제일 뿐이었다. 덕수궁 함령 전
고종은 연금되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장 안중근의 총성.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 한 청년이 권총을 꺼내들었다. 안중근이었다. 그는 플랫폼을 걸어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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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의 총성. 이토 히로부미는 쓰러졌다. 안중근은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동양 평화 만세! 그는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당당히 말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그는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은 원흉이다. 나는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처단했을 뿐이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위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향년 31세. 그의 마지막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에필로그 잉크가 아닌 피로 쓴 역사.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은 완전히 사라졌다. 을사오적 중 이완용은 일본 백작 자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했다. 나라를 판 역저가. 1926년 이완용은 병으로 죽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친일파들조차 그를 피했다. 그의 묘비에는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다. 이름조차 새길 수 없었다. 2024년 서울 정동 덕수궁 중명전. 관광객들이 그 방을 둘러본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방. 전시된 조약서 복제본 앞에서 한 아이가 묻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응, 이건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만든 나쁜 약속이야. 그럼 우리가 이겼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 우리는 졌어. 그날 밤에는.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않았어. 의병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싸웠고 결국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끝. 작가의 말. 을사늑약은 단순히 조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 배신, 두려움,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고, 어떤 이는 나라를 팔아 살아남았으며, 어떤 이는 침묵으로 공범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